처음부터 위법입니다. 내란죄를 빼고 지금 다투겠다라는 거죠.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왜 헌법재판소는 안 뒤집어지냐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25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회 쪽은 뭐 쉬부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3월 1일 폭발하겠죠. 대한민국 주권 찬탈의 세력을 목도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직무복귀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방금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후 부정선거 세력을 일거에 척결, 반국가 세력 나가리.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황현호 변호사님 페북에서 캡처를 했다.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 라면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4대4 기각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부 소식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형배 대행이 하는 발언은 재판 진행상의 재판상의 소송 지휘권에 의한 발언으로 재판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거가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의 기각과 인용이 있었죠. 이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재판의 아니지 정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났죠. 자, 10차 변론 기일 연기 여부 결정 역시도 4대4로 내부 편결이 나왔습니다. 고성도 오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증인 채택 등 실무 내부 평의도 4대4 구도가 고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들리는 말이 이 재판관들이 내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4대4로 갈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얄궂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얄궂다. 처음과 생각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문형배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초조불안입니다. 잣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형배와 이미선의 퇴임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퇴임 연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격파가 가시지 않고 있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계 질서가 자리에 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도대체 이해 못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선임자가 퇴임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라는 건 그 후임자에게는 치욕적인 일이고, 쉽게 생각하면 저 고인물이 계속 안 빠지고, 여러분 생각해봐도 군대에서 병장이 좀 말년 병장이 집에를 안 가고 계속 머문다라고 생각하면 밑에 1병, 2병, 상병들 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고 계속 갑질하고 있을 거고, 자리 잡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상황을 막고 있는 거면 굉장히 거북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감이 장난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대전에서 그런 폭발력을 보였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전 스타일이 어떻냐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쪽이죠. 그런데 그런 장을 집회에 함께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쳤다라는 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덜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증인 회유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고, 구속 절차의 위법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지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자꾸 만장일치 평의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재판부 3인 이상의 합의부 심판제도는 내부에서 이제 평의, 합의 제도가 있는데, 즉 내부 의견 조율이 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고등법원 이하의 법원에서는 3인의 합의부에서 주심이권 옆에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법조
경험이 월등히 많은 사람이 재판관에 이제 의견을 내면 여기에 따르는 경향. 그런데 이 양쪽에서 이제 배석 판사들이 이 주심 판사가 낸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경우 합의가 난항에 이르면서 주심이 아닌 배석이 소송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뭐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가 희귀하지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경우는 대법관이 모두 동등한 재판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우리 8명이죠. 8명이 누가 대빵이고 누가 하급이고가 없어요.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이런 논쟁적 사건을 내부 의견을 가지고 통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힘든 거죠. 문형배가 지금 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문형배가 조금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낮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문형배의 발언으로 뭔가 뭐 초식에도 재고 이런 꼬라지 꼴값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탄핵 심판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송곳 질문으로 판을 딱 엎는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생각, 그 다음에 뭐 판결 등에 대해서 조금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캐치해 봤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만장일치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 이거는 그냥 TF에서 올려준 대본이다. 그리고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 지령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라라는 오도 사항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향후에 진행될 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탄핵 반대 측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헌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야, 국민들이 60% 가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데 니들이 뭔데? 이거죠. 그리고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게 다들 뭐 조선일보라든지 다른 언론에서는 문형배 집 앞에서 이 시위를 하는 것이 역효과가 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굉장한 압박이다라고 생각하죠. 어디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까? 문형배는 숨을 수 없습니다. 지금 10년, 20년 이제 중학교 동창들 카페에서 민들레라는 유흥업소 이름까지 튀어나온 상황에서 문형배가 숨을 곳은 없죠. 숨으려고 하면 중국 기어가든지 북한 으로 기어 올라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이번 탄핵 심판 지대로 하라라는 압박은 꾸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리 논쟁을 계속해서 기각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방팔방에서 헌법 공부했어? 헌법 학자들이 야, 너네들 헌법 지대로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 헌법 모르네. 헌법으로 헌법학자들이 펼쳐내는 상황에서 이러해 이런 압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자질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선이 지금 공수처의 불법 영장 발행에 또 한 끝으로 작용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재판관의 우리법 연구에 사조직 소속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빤하다. 그쪽에 왼쪽 문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들 대거로 거기 들어가 있네. 니네들 우리법 연구회 아니냐? 뻔한 판결할 건데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니네들 한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압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향후의 헌재 대응에 대해서도 풀어주셨는데요. 결론은 찬란합니다. 자, 25일 변론 종결 후에 3월 초순에 1차 평의를 거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어차피 인용이겠죠. 그런데 만장일치를 유도해서 7일 뒤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내부 상황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 3월 1일에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외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뒤집어져야죠. 내 개인의 삶을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지켜내겠다라고 본인을 희생한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내라라는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걸로 보는데요. 자, 찬성이 5명 이하다 이러면 이제 잣된 거죠, 그들은. 그래서 계속 선고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평의를 거쳐서 6인이 안 나오면 계속 가겠죠. 그래서 마은혁 임명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은혁 임명에 국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이때 좀 치고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대가리 깎아야 됩니다. 단식 투쟁도 하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장동혁 의원도 굉장히 투쟁력 발휘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만들었듯이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의 이제 압박이 사실 헌법재판소는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성명도 발표 많이 해야 되고요. 누군가 하나 진짜 머리 좀 깎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엄동설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머리에 콩기름 바르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거북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이 5인 이하면 계속 연기하면서 마은혁 임명에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임기 연장법에 대한 의결을 민주당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계속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인용될 때까지 발악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적 거부감에 부딪힐 겁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죠. 그래서 탄핵 절차 위반으로 각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죠.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부터 위법입니다. 내란죄를 빼고 지금 다투겠다라는 거죠.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왜 헌법재판소는 안 뒤집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채택하자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강력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절차적으로 위법과 창문을 깼냐, 뭐 전화를 받았냐, 끌어내려라 했냐, 이거 무식하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비상계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 미사일이 오고 가고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자, 1980년대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할 때, 그때 80년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 흰쌀밥에 고깃국.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 해외여행도 가고 내 삶의 웰빙이라는 걸 외치는 거죠. 워라벨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달라졌으니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 이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비상사태, 총체적 난국, 그거는 부정선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정선거의 세력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이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헌재가 고개를 휙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찬란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위반으로 각하돼서 직무 복귀하시면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 재건 타임입니다.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트럼프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요.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수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